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의 문제. 그러면 300만 원짜리 듀얼백은 정치 검찰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김혜경 씨에 대한 공소 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기소를 했어요. 근데 기소한 내용을 보니까 2021년 8월 2일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에 자신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로 10만 4천 원. 6명 식사비로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데 이걸 기소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이 지금 그 기소의 시점이 저는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공직선거법이라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선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2022년 5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금 결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은 이 선거법에 의한 그 기소 이 공소시효가요 6개월입니다. 예. 6개월이면 가면 2022년 5월 달에 선거가 끝났으니까 6개월이면 11월 달까지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기소를 하느냐? 여기에 앉아 소위 말하는 공범이 있죠. 배모 씨. 배모 씨가 사실은 그 바로 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뭐 미진하다는 식으로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이 공범이 기소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김혜경 씨에 대한 이 공소가 지금 중단이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배모 씨가 어제 2심을 앉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2심에서 앉아 선고가 확정이 되면 그 경우에는 바로 앉아 공소시효가 앉아 끝나버립니다. 끝나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자칫 잘못하면 김혜경 씨에 대한 공소 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뭐랄까요. 김건희 이 여사에 대한 그 명품백 논란과 관련된 국민의 비등한 여론 이런 것을 물타기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그 노림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좀 놀란 게 이걸 기소를 할 만한가.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정확히는 7만 8천 원입니다. 10만 4천 원도 아니고. 왜냐하면 김혜경 여사 본인 밥값은 별도로 계산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KKK999님 기소된 금액은 10만 4천 원에서 김혜경 여사가 자기 카드로 2만 6천 원 결제하고 남은 7만 8천 원입니다. 팩트는 정확히 합시다. 예,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혜경 여사가 본인 밥값 2만 6천 원을 결제를 했고 나머지 당 관계자의 그 정치인의 배우자분 5분이 식사비가 7만 8천 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당시 배모 씨라고 하는 5급 사무관이 결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제보한 사람이 조모 씨라고 하는 당시 7급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실명은 다 밝혀졌지만 오늘은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조모 씨와 그 배모 씨 바로 그 두 사람이 대화 나눈 녹취에 의하면 이거는 검찰의 증거로 나가 있고 또 재판부에도 나가 있는 내용인데 당시 결제를 할 때 김혜경 여사가 이 결제를 법인카드로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는 자기가 자기 돈은 내고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는지 아니면 각자 개인들이 냈는지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대선 후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도 자기 밥값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께 내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내는 게 일반화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행했던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대표님이 단 한 번도 밥값을 내주지 않아서 저 정말 밥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후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공개된 글도 올랐었는데 당시 두 부부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는 실제 법원이라든가 검찰에서도 자기의 밥값은 내고 법인카드 사용된 걸 몰랐다라고 하는 건 확증됐는데 이걸 가지고 기소를 했다? 이건 정말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고 정치 검찰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에게 더 역효과, 지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기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검찰이 지금 윤석열 정부 엿먹으라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지금 부승찬 대변인 이걸 딱 하면 국민들이 자동적으로 머리에 디올. 뭐가 떠오르겠어요? 3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예. 이건 상식 아니에요? 예. 1심에서 이제 유죄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죄형을 받았기 때문에 항고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버려요, 진짜. 그거를 절묘하게 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뭐 사전에 기소를 했으면 야 300만 원도 있는데 야 우린 10만 원짜리도 해. 니네도 이제 곧 할 거야. 이런 시그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명확히 보이잖아요. 딱 시기적으로 맞춰서 이걸 기소를 딱 던지는 게 계획된 각본. 솔직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아니 마찬가지로 김관진이나 김기춘 사면 복권할 때도 완전히 짜고 쳤잖아요. 이제 항고를 취하게 만들고 그러고서 사면 복권 일주일 안에 다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딱 맞게 떨어지는 걸 봤을 때 검찰이 아직까지는 윤석열 편이다. 기소가 어떤 거냐면 일반인들은 기소를 잘 안 당해봐서 잘 모르죠. 기소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번에 기소를 검사 윤석열이 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 인생이 절단나는 거예요. 부승찬 대변인 아직 기소는 안 됐나요? 기소됐죠. 기소됐죠. 예, 기소되고요. 지금 이제 인생이 절단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억울한데 야 이걸 오로지 판사만 보는 겁니다. 판사만 보게 되고요. 야, 이 진짜 인생이 절단납니다. 저는 아직 이제 두세 개가 더 남았거든요. 중앙지검이 송치된 게 2건이니까 한 건만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진짜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되고요. 전부 저를 공격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한 분의 의지에서 이걸 싸워가는 게 답답하고 괴롭고 잠도 안 오고요. 예, 이게 또 3, 4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대법까지 가면. 근데 뭐 기소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국민들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구나. 검찰의 잣대가 치우침이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기소권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거 뭐 기소하든지 말든지 그건 오로지 검사의 그 권한에 따른 것인데 물론 이 개별 검사가 다 결정하지는 못해요. 지금은 이제 그 원칙이 무너졌지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상부의 그러니까 이 지시와 보고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참 무서운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롯이 그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검찰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기소가 되면 오로지 그러니까 재판관, 판사 한 명을 어떻게 설득하냐의 부분이지만 지금 대륙심, 그러니까 지금 영미식 재판 과정 같은 경우는
배심원도 배심원제도가 아니잖아요. 있죠. 배심원들은 일반의 그 상식의 눈으로 잣대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이 사업 심사대에 올라가면 정말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30만 원대 10만 원 이렇게 해서 검찰이 약간 좀 윤석열 엿먹인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사실은 검찰은 지금 일종의 시간차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검찰이 핵심적으로 겨누고 있는 건 뭐냐. 이 법카를 이용해서 지금 왜 뭐 가일 1,000만 원 샀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소가 만약에 이 지금 끝나버리면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정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코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조모 씨가 이게 했던 부분이 뭐 법카를 갖고 1,000만 원어치 과일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를 언제 내느냐? 제가 봤을 때는 총선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 추가 기소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검찰이 노리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일종의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되나요? 그렇죠. 정말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추억의 메텔님. 선택적 조사 기소 그것도 대선 목전에 참 비겁한 정권입니다. 듀얼백과 10만 원 밥값이 비교가 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졸귀택님. 야,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190만 원, 샤넬 300만 원, 듀얼백 딱 봐도 어떻게 더 큰지 3살 먹은 애들도 판단할 정도인데 웃기네요. 목포의 어머님, 원희룡 제주지사 때 일식집 회식비는 그럼 어찌 된 건가? 운이 아빠님, 수행원이 쓴 7만 8천 원 법카를 기소해서 300만 원 명품백 김건희 뇌물죄는 수사도 안 하고 물타기 하려고 300만 원 디올백 뇌물죄가 너무 진해서 물타기 안 된다. 향기님, 디올백 300만 원과 7만 6천 원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요 뭔가 이 민심 탐지 기능 국방부 대변인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 레이더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버카를 쓰면서 저도 이제 대변인 할 때 상당히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버카를 썼거든요. 버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일 뭐 기자들하고 이제 식사하고 네, 뭐 식사하고 예, 차도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버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저 이제 대변인이 직접 버카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야 이거 버카로 썼어? 우리 경력금 있는 걸로 썼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결과만 딱 나중에 월말 돼서 이제 결과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검찰총장 부인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버카를 쓴다고 치면 그 사람이 야 이거 다 버카로 샀어?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이면 100. 버카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당신께서 이 식사값을 지불했잖아요. 지불한 상황에서 야 다른 것들은 버카로 해 이렇게 지시할 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의 문제이고 김혜경 여사 거와 관련돼서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의 문제.